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경영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에 진입하게 되면서 코로나를 잡는 치료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빨간 약, 포비돈 또는 베타딘이라 부르는 그 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에 이 베타딘 스프레이, 이 포비돈 성분이 있는 베타딘 스프레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막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뉴스가 2020년 1월 30일 날에 처음 이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타딘 이노스프레이라고 하는 요 성분이 효과가 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 때도 효과가 있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험관에서 실험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 라는 내용들이 이미 예전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고려대 연구팀에서 이 빨간 약으로 코로나 퇴치에 대해서 세포 실험에서 바이러스 참여를 확인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직접 먹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좀 제품으로 나온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현재 10월 7일 기준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대한미생물학회지 9월호에 게재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 효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먼디파마 쪽에서 먼저 밝혔고 또 시간이 지나고서 일본에서도 좀 나왔었고요. 미국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인체에 직접 활용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제품화가 돼서 효과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평가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한국 먼디파마 쪽에서는 SNS를 통해서 효과가 좀 있다는 내용들이 막 퍼지니까 회사에서는 뭐 아니다라는 지금 사스나 메르스,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쪽에는 과거에 확인이 되었으나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시장에서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10월 8일이라고 하면은 내일인데 내일은 우리 10월 달에 옵션 만기일이고 또 휴일의 전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거 역시도 저는 요 빨간 약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충분한 조건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114명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명절이 끝나고 나서 세 자릿수가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3일 동안의 연휴를 또 갔잖아요. 여기서 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요 이슈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 그럼 관련주를 바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포비돈 요오드, 핵심은 이 포비돈 요오드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이번에 그 K 뉴딜 지수에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바로 유한양행이 시총 5번째죠. 유한양행이 이 포비돈 요오드 그 성분을 수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빨간약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가장 큰 기업이고 얘네가 이제 수입한 걸 가지고 약도 만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저는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좋았던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약품이 이제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가진 약을 가지고 있고, 광동제약 쪽에서는 한국 먼디파마랑 이 베타딘에 대해서 같이 판매를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고, 실제 얘네가 따로 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통하는 거죠. 그리고 KM제약은 역시 각을 용액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그냥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파마 쪽에서도 가글과 이누 스프레이를 포비든 성분을 포함한 스프레이를 판매하고 있고요. 동성제약 역시도 포비든 요오드가 들어간 그런 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뭐 경동제약, 보령제약, 국제약품 또 많아요. 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유한양행부터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의 주가를 좀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레이저티닙이라는 저 약에 대해서 임상이 효과가 있었다. 학회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폐암 관련된 부분인데요. 항암제 쪽이죠. 이쪽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시간을 좀 돌려보니까 여기 이제 8월 5일 날에 유한양행에 이어서 한미약품도 저쩌고.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이번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제약사들이 가장 좋은 거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기 보시면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가치가 반영되었다. 기술료가 유입이 되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이제 많이 좋아졌다가 단기 급락을 좀 맞았어요. 9월 마지막 주에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최고가에 잡으신 분들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편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유한양행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코로나라는 굉장히 그런 위기 상황이었지만 실적 보세요. 2분기 대박 실적 나왔죠? 물론 일회성이지만 대박 실적이 나온 것도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보시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수치예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역대급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도 꽤 훌륭한 종목이고 단기 조정을 받은 걸 기회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빨간 약이랑도 연관을 지어서 물론 그 판매 수익이나 그런 게 결코 크지는 않죠. 하지만 시장에서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의 경우는 현재가부터 만약에 좀 밀린다고 하면 6만원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 구간이 바로 현재 64,000원, 6만원 그 사이가 저는 사놓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실적을 보신다고 하면 이미 주가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2분기 때 너무 실적을 잘 나와놔서 3분기는 그보다 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분기로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2019년 3분기는 그 2분기는 적자였었고요. 3분기는 33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예상 수치는 13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라도 저 수치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밀리진 않을 거고 밀린다면 6만원까지 저는 조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잘 담아 놓으시면 이 종목은 말씀드린 빨간 약이라는 부분과 앞서 이미 시세를 냈던 그런 폐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로 좋은 주가를 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이 종목도 다른 바이오 제약도 보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저는 관심주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보았던 중소형주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변동이 더 크겠죠.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가 더 가벼우니까 첫 번째로 현대약품부터 한번 볼게요. 현대약품의 경우는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 얘가 여기 지난 최근에 급등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6월달에 이제 제약주 관련주를 막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당뇨병이나 그런 것들로 주가가 움직였었고요. 중간에 8월 6일 날에도 갑자기 급등했었는데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포비돈 관련주로 올라갔었어요. 한번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떨어졌었고 그리고 6일날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오늘 쉬었고 오늘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는 상한가에 가 있어서 아마 요 시세는 내일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 주가가 이제 7,000원이라는 매물대 지금 현재 7,000원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고요. 7,500원대는 굉장히 강한 매물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아침에 시가로 그냥 돌파를 해버린다면 단타로 들어갔을 때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 역시도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뭐 단타하는데 실적이 뭐가 필요하냐 할 수 있지만 만약이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실패하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을 보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현재 올해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벌써 38억 원, 1분기 포함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연간 실적으로 20억을 넘어본 적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빨간 약에다가 추가 알파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약품.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너무 많이 뜨면 조심해야겠지만 저는 한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려볼 법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동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동제약. 자, 이 종목도 시간의 거래에서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도 상한가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보면 이 종목은 이미 오늘 급등이 나왔고 시간의 거래도 추가 상승이 나온 상태이고요.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그런 포비돈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올라갔었고 그 이전에는 수돗물 유충 사태가 나왔을 때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여성용 비아그라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적도 있었을 만큼 그냥 코로나 쪽이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어요. 여기 복합 감기약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올라가는 거는 좀 이제 오랜만에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일단 주가는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원래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잘 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시세가 나온 상태라서 추가 시세가 나오고 나서 얘는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 종목은 자리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KM제약. KM이 아니고 KM제약을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아마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죠. 이 회사는 아까 봤던 종목들이랑 다르게 시총도 되게 작고요. 시가총액 작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빨간 약이라는 그 재료가 과연 이 회사의 주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현재 이 종목은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바닥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많이 내려왔죠? 무려 5,200원짜리가 3,000원 밑에 최근에 2,000원대까지 내려왔었고요. 살짝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런 종목은 얘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단기 급등보다는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단타보다는 좀 장투로 보시는 분들, 멀리 가는 걸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것도 일단 후보로 올려놓도록 하고요. 앞서 봤던 그 두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가 없다면 그때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파마. 한국파마도는 시간의 거래 주가가 좀 올랐죠. 6% 정도 올른 상태인데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떠냐? 이 종목은 단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주가가 너무나 바닥도 아니고요. 살짝 올라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무려 지난 9월달 이후로 계속 눌린 상태예요. 계속 음봉이죠. 주봉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올라왔어요. 오늘 장중에. 오늘 좀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차트는 이쁜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하락을 좀 끝내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 생각하고 한국파마 내일 단기로 저는 봐도 좋다고 이 종목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성제약 볼게요. 동성제약. 얘도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종목인데 동성제약은 근데 그런 거 아까 재료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급등 딱 한 번, 이때 7월 달에 급등 한 번 한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뭘 시작을 안 했냐? 시세가 올라오지 못했고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만년 빨간색이에요. 제약주의 빨간색이 웬 말이냐?
아니 빨간색 나와도 나중에 양만 터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봤던 우리가 훌륭한 종목들을 봤단 말이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돈 못 버는 회사 들어가야 되냐,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제약은 저는 지금 말씀드린 단타로 보기에는 조금 별로인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올해 잘하면 실적이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이 가능해 보여요. 아직까지는. 물론 3분기와 4분기가 나와야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13억, 2분기 17억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흑자예요. 상반기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는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 나오면 완전한 실적은 내년 한 3월달쯤 나오겠지만 올해 연말만 돼도 대충 예상치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혹시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된다면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얘도 보면은 과거에 잘 나갔을 때 49,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12,000원대에 굴욕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단타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성제약은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 만약에 뜬다고 하면, 오른다고 하면 성장성은 더 무궁무진하죠. 한 17,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장에 요즘 제약주들이 많이 좋아요. 많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나 또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요즘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빨간 약, 포비돈 또는 베타딘에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 이 종목들을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단장기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시세 자체가 많이 나지 않은 종목들은 저는 후순위로 보기 때문에 앞서 봤던 종목들, 이 5개 종목들 중에서 단기, 장기로 저는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하고, 내일 10월 8일 날 또 우리 연휴 전 거래일인데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